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무역의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뭡니까? 매도인은 물품을 잘 전달하는 거, 인도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잘 지급하는 거, 결제라고 했습니다. 인도와 결제가 실질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가장 주축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 위무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인이 물품을 가지고 해외까지 직접 가가지고 전달해주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어요. 급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전달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운송인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운송인을 통해 운송을 했을 때, 특히 해상 운송이 가장 기본입니다. 해상 운송을 통해 선박을 통해 운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운송 파트에서는 물건을 보내는 자 송화인과 그 물건을 받는 자 수화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운송 계약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운송 서류에 기재된 수화인에게 그 화물을 전달해 달라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운송 계약의 증거로서 운송 서류가 나오고, 그 운송 서류를 해상 운송에서는 BL, 항공 운송에서는 에어웨이 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국내 택배 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택배 거래는 뭡니까? 판매자가 택배 기사님한테 지시하는 거죠. 뭐라고? 이 택배 운송장에 적힌 받는 사람한테 물건을 잘 전달해 달라고. 그리고 그 택배 계약의 증거로서 택배 운송장이 나옵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해상 운송 계약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컨테이너의 등장 때문입니다. 컨테이너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물건 쌓아두고 감자 100만 톤, 쌀 1000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량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컨테이너의 등장은 컨테이너당 얼마라는 개념으로 운임이 책정됩니다. 우리 택배도 똑같습니다. 택배는 우리가 종이서류 하나를 보내건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에 물 30리터를 보내건 결국 박스당 얼마, 박스당 요즘은 대부분 2,500원이죠. 박스당 얼마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박스에 물을 꾸역꾸역 넣어서 보내든 서류 하나만 보내든 결국 나는 똑같은 운임을 내야 됩니다. 컨테이너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내가 이 컨테이너 하나를 요만큼만 사용하든 컨테이너를 꽉꽉 채워서 보내든 결국 동일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FCL과 LCL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송화인 한 명이 내가 다 사용한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FCL 화물이라고 하고 풀 컨테이너 로드입니다. 송화인 한 명이 컨테이너를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아깝죠? 컨테이너를 다 사용하는 사람도 다 컨테이너당 운임, 컨테이너를 요만큼만 사용하는 사람도 컨테이너당 운임, 아까울 겁니다.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우리는 LCL 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은 FCL 화물과 LCL 화물이 있고, FCL인지 LCL인지에 따라 통관 절차나 운송계약 절차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화주라고 하면은 수출 화주일 것이고, 이 경우 수출 화주라고 하면은 이제 송화인이 될 것입니다. FCL 화물이라고 하면 절차가 깔끔합니다. 송화인이 선사, 운송인에게 연락을 하여서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디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럼 선사가 이제 송화인한테 공 컨테이너를 보내주고, 송화인이 FCL 화물은 자기가 그 컨테이너 하나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꾸역꾸역 다 채운 다음에 봉인까지 해서 보내면 끝이 납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는 어디로 갑니까? CY, 컨테이너 야드로 갑니다. CY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CY는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여서 실제 항구 모두가 다 CY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컨테이너 항구에 많이 쌓여있지, 이게 다 CY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FCL 화물은 그대로 CY로 이동을 해서 CY에서 날짜가 돼서 선박이 도착하면 크레인이 올려주면 끝이 납니다. FCL 화물은 굉장히 절차가 간단합니다. 선사와 직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CL 화물은 내가 컨테이너에 이만큼 일부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컨테이너 비용을 다 내는 건 너무 아깝죠. 그래서
LCL 화물은요, 같은 목적지로 가는 LCL 화물을 모아주는 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업자를 포워더라고 합니다.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업자, 포워딩,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워딩 업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LCL 화물의 계약 절차를 보겠습니다. LCL 화물은 화주가 송화인이죠. 이제 포워더에게 위례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저 나라로 가는데 컨테이너를 요만큼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돈을 다 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좀 모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포워더는 같은 날 같은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송화인, 수많은 화주의 LCL 화물을 받아서 포워더가 스스로 컨테이너에 물건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포워더가 선사한테 FCL 화물로서 위례를 합니다. 즉 LCL 화물의 경우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누가 송화인이 되는 거예요? 포워더가 송하인이 되는 것이고, LCL 화물은 송하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운송인이 되는 겁니까? 포워더가 운송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워더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화주의 역할을 하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운송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포워더가 하는 일은 뭡니까? 먼저 선사를 찾아가서 공 컨테이너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화주한테 LCL 화물을 받아서 스스로 FCL 화물로 만들어져 선사한테 운송 계약을 체결해주는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FCL 화물은 CY로 이동이 돼서 크레인이 올려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포워더가 LCL 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FCL 화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CFS라고 합니다. CFS는 포워더가 LCL 화물을 모아서 혼재하는 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실제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LCL 화물은 컨테이너가 CY로 도착하겠죠. CY에서 CFS로 이동을 하여서 CFS에서 다시 포워더가 다 분리를 한 다음에 개별 화주한테 화물을 하나씩 나눠주면 됩니다. 이 화면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FCL 화물이라고 하면 송화인이 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서 FCL 컨테이너가 그대로 수화인에게 도착하도록 할 수 있고, LCL 화물이라고 하면은 포워더를 통해 혼재 작업을 한 후 포워더가 선사에 위례를 하여서 선사가 다시 포워더를 통해 목적지에서 수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CL 화물은 선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LCL 화물은 원칙적으로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FCL 화물은 반드시 선사와 직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FCL 화물일지라도 포워더와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제 포워더의 역할은 종합물류업체로서 운송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다 수행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화주들이 선사와 직계약하기보다는 FCL 화물일지라도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운송서류가 나온다고 했는데, 해상 운송서류를 BL이라고 합니다. Bill of Lading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송화인이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하건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건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나오는 해상 운송서류는 BL입니다. 택배 운송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택배 운송장도 BL도 결국은 운송서류일 뿐입니다. 운송서류라는 게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어떤 물건을 어떤 조건으로 보내는지가 나타나 있는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FCL 화물이라고 하면 송화인이 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선사가 직접 화주에게 BL을 발행합니다. 우리는 이 BL을 뭐라고 합니까? 선사가 직접 발행한 BL이라고 해서 마스터 BL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실무에서는 마스터 BL이라고 하면 선사가 직접 발행한 BL로서 이 BL을 선사에 반납하면 물건을 선사로부터 직접 찾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LCL 화물이라고 하면
화주가 송하인이 포워더를 통해 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화주가 마스터 BL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LCL 화물이라고 하면 선사가 포워더한테 마스터 BL을 내주고 이 마스터 BL에는 수십 명 화주의 LCL 화물이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BL을 다시 분할하여서 포워더가 각각의 화주한테 BL을 분할 발행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BL이라고 하면 LCL 화물에 대해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말하는구나. 실무에서는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마스터 BL이라고 하면 송하인이 이 마스터 BL을 그대로 수하인에게 보내주고 그럼 수하인이 이 마스터 BL을 가지고 선사를 찾아가면 물건을 직접 수령받을 수 있고, 하우스 BL이라고 하면 송하인이 수하인한테 이걸 보내주고 그럼 수하인이 이것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시 목적지 포워더를 찾아가야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이라는 그 기본 개념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운송은 이게 전부입니다.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운송을 위례하고 이 운송인이 포워더가 될 수도 있고 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운송인이 수하인한테 물품을 전달합니다. BL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택배 운송장이라고 하면은 택배 기사님이 오셔서 정찬씨 되시죠? 네. 본인 확인만 되면 물건을 바로 넘겨줍니다. 요즘은 본인 확인도 안 해.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죠. 하지만 BL은 다릅니다. 모든 운송 서류 중 해상 운송 서류인 BL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특징, 반드시 이 BL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물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리증권이라고 합니다. 수하인이 내가 수하인입니다라고 해서 택배 운송장처럼 본인 확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BL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운송인이 정찬씨 되시죠? 네, 물건 왔습니다. 그럼 물건 주세요. BL 원본부터 돌려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BL은 권리증권이라고 해서 이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화물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물건이 도착했다라고 해서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송하인한테 BL 원본을 신속하게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BL 원본은 EMS가 됐건 특송이 됐건 송하인이 수하인한테 신속하게 보내줘야 되고, 이거 늦게 보내지만 아주 난리가 납니다. 수하인의 입장에서는 물건 이미 다 도착했는데 BL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서 물건을 찾을 수 없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BL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스터 BL 원본을 가지고 선사대 물건을 찾을 수 있고, 하우스 BL이라고 하면 하우스 BL 원본을 가지고 포워더를 찾아가야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물건은 하루 만에 도착하는데 BL을 깜빡 잊고 못 보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제 수하인이 송하인한테 연락합니다. 너 BL 빨리 보내. 지금 물건 도착했으니까 빨리 보내. 하지만 송하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 오늘 보내도 아무리 빨리 보내도 특송으로 빨리 보내도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것 같은데, 결국 BL의 개념이 뭡니까? 원본 BL을 반환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수하인이 송하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BL 보내지 말고 송하인 네가 수출국 현지에서 그냥 운송인에게 반납을 하라는 겁니다.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수출국이 됐건 수입국이 됐건 BL 원본만 반환되면 얼마든지 물건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송하인이 수하인한테 BL을 보내주고 수하인이 그것을 운송인한테 반납을 하고, 즉 반환을 하고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물건은 도착했는데 BL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송하인이 수출국에서 반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뭘 선언해야 돼요? 이 BL의 권리증권성의 기능을 포기할 테니까 수하인한테 바로 물건을 넘겨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렌더 한다라고 해서 BL 원본을 송하인이 수출국에서 반환해서 수하인이 수입국에서는 원본 BL 없이 본인 확인만 되면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행위, 우리는 그것을 BL의 서렌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렌더 BL 혹은 서렌더드 B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본 BL을 받아서 물건을 찾는 경우보다 송하인이 수출국에서 서렌더 처리를 하고 수하인이 본인 확인만 하여 물건을 찾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BL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원본 BL을 받기 전에 혹은 서렌더를 하기 전에
이메일로 스캔본을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운송서류죠. BL도 결국은 운송서류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BL의 최상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쉬퍼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용어 정의 때는 보내는 사람 송하인을 컨사이너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보내는 사람 송하인은 컨사이너가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컨사이너라는 말보다 쉬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송하인은 컨사이너, 그리고 쉬퍼와 컨사이너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실제 운송서류에는 컨사이너라고 적힌 경우보다 쉬퍼라고 적힌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상단에는 쉬퍼, 송하인이 누군지가 적혀 있고 그 아래 뭐가 적혀 있습니까? 컨사인이, 수하인이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수하인이 특정 회사, 즉 매수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샘플 양식처럼 to order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to order라는 게 뭐예요? 별도로 지시를 할 테니까 지시를 받는 자한테 화물을 인도하라라고 해서 수하인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운송서류에는 notify party라는 독특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니, 수하인은 수하인이고 그럼 notify party는 뭔데? 통지처라고 하여서 실제 그 화물이 도착했음을 통지받는 자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컨사이니와 노티파이 파티가 거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송서류에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외에 그 물건이 도착한다라고 사전에 통지받을, 왜냐면 물건 도착이라고 통지를 받아야 수입 통관을 하든 뭘 하든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송서류에는 반드시 노티파이 파티라는 개념이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 명세가 있을 거고요. 아래 운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해상 운송 서류는 대표적으로 BL이 있고 실질적으로 해상 운송 서류라고 하면 BL만 보게 될 겁니다. Seaway Bill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실무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BL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아니, 그럼 해상운송서류는 BL,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항공운송서류는 실질적으로 운송이라고 하면 해상운송 아니면 항공운송일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상운송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설명했죠. 그럼 항공운송서류에 대해서도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항공운송 서류는 에어웨이 빌이라고 합니다. AWB라고 쓰고 에어웨이 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내가 대충 이해했는데 항공운송은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거 아니냐. 항공운송은요,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인데 조금 독특한 항공운송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은 애초에 소량의 고가의 화물을 신속하게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FCL 화물과 LCL 화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FCL 화물이든 LCL 화물이든 절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항공운송은 FCL 화물과 LCL 화물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건 포워더 또는 이제 항공사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항공사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마스터 에어웨이 B를 받을 수가 있고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하면 하우스 에어웨이 B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웨이 B이 BL과 다른 점은 뭔데? 상단에 쉬퍼가 있고 그 아래 컨사이니가 있고 그 아래 노티파이 파티가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항공운송 서류, 즉 에어웨이 빌이 BL과 다른 점은 요 컨사이니란이 반드시 특정인이 기재되지 선화증권처럼 투 오더 이런 지식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항공운송 서류는 3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수화인으로 기재된 자가 반드시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령해야지 중간에 수화인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항공운송서류 에어웨이 빌은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항공운송서류 원본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항공운송서류 원본 하나가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자동적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항공운송서류 에어웨이 빌 원본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 되면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서렌더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BL과 에어웨이 빌의 차이는 무엇이냐? BL은 그 수화인란이 특정인이 기재될 수도 있고 투 오더 방식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수화인이 변경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웨이 빌은 항상 기명식으로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BL이 배서라고 합니다. 뒤에 서명을 하는 거죠. 배서를 통해 3자택 양도, 즉 유통을 할 수 있는 반면 에어웨이 빌은 컨사인이 수화인란에 적힌 자가 바로 언제나 예외 없이 물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유통성, 유통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취식, 선적식, 수취식 이런 개념은 완전히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고 BL은 그래서 유가증권, 에어웨이 빌은 비유가증권이라고 하고 사실 맨 아래에 있는 부분도 시험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죠. BL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즉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운송인의 책임하에 작성이 되며 에어웨이 빌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송화인이 직접 작성을 합니다. 아니 송화인이 직접 작성한다는 개념이 뭔데? 어떻게 운송서류를 송화인이 직접 작성을 하냐? 택배 운송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배 운송장 누가 작성하죠? 우리들이 직접 작성하죠. 송화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한 장 북 뜯은 다음에 한 장은 박스에 붙이고 한 장은 송화인한테 넘겨줍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의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BL이 나오고 항공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에어웨이 빌이 나오고 BL은 FCL이냐 LCL이냐에 따라 LCL 화물은 CFS에서 혼재 작업을 통해 CY로 이동하여서 적재가 되는 것이고 FCL 화물은 즉시 CY로 이동하여서 바로 적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CL 화물은 선사와 직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스터 BL을 받을 수도 있고 LCL 화물은 포어더를 통해 혼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포어더가 마스터 BL을 받고 실제 화주가 받는 건 하우스 B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LCL 화물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포어더랑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FCL 화물이 반드시 선사랑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FCL 화물 역시 포어더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적지에서도 결국 FCL 화물이라고 하면 CY로 도착을 해서 CY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LCL 화물이라고 하면 일단 CY로 도착한 것이 CFS로 다시 이동해서 CFS에서 다시 포어더가 그것을 분리한 다음에 하우스 BL을 가져오는 각각의 수완한테 물건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FCL 화물은 수입국에서 최종 도착지가 CY겠지만 LCL 화물은 최종 도착지가 CFS가 되겠구나. 이걸 이해해야 통관 과정에서 그 물품의 소재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FT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